같은 나이인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태도와 매력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어갈수록 불평과 고집만 늘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품격이 느껴집니다. 호감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보통의 노인이 아닌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타인을 먼저 존중하십니다. 나이 들어도 호감 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내가 먼저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경은 나이로 얻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실제 사례. 동네 시장에서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를 건네는 78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인사 안 해도 그분은 늘 눈을 마주치며 웃으며 먼저 인사합니다. 사람들이 그 어르신을 보면 미소 짓고 물건도 더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은 호감을 얻습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먼저 존중받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갈등만 생깁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나를 높이 봅니다. 존중은 주는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고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해줄 만큼 했다. 이젠 나를 좀 대접해야지라는 생각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와의 대화에서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세대를 단절시키고 외로움을 자초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인사를 먼저 건네세요. 눈을 마주치며 안녕하세요 한마디는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2. 말끝에 존칭을 붙여보세요. 그래요? 대신 그러셨군요만 써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3. 젊은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그런 생각도 있구나 라는 말은 존중의 표현이자 소통의 시작입니다. 4. 남을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저 나이 땐 어땠나?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해와 존중이 생깁니다. 존경은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먼저 존중하는 사람, 그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외적인 변화지만 존중은 내면의 선택입니다. 2.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십니다. 나이 들면 외모나 건강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늙어도 호감 가는 분들은 스스로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자기 관리에서 인생의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82세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수염을 깨끗이 밀고 정갈한 셔츠를 입고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품위 있는 어른으로 불리며 어디를 가든 대접을 받습니다. 옷차림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정한 사람을 보면 저절로 호감이 생깁니다. 외모가 곧 인격은 아니지만 자기 관리가 느껴지면 그 사람 자체가 신뢰감 있게 보입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라는 말은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건강도 표정도 방치하게 되면 주변에서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늙은 사람이 아니라 관리 안 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깔끔한 폭장 유지하기. 새 옷이 아니어도 정돈된 옷차림만으로도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2. 머리와 손톱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머리는 3주에 한 번, 손톱은 1주에 한 번만 깎아도 깔끔함 유지됩니다. 3. 표정 관리하기. 거울을 보며 미소 연습. 밝은 표정은 자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4. 건강한 습관 만들기. 하루 30분 걷기, 물 자주 마시기, 제 시간에 잠자기 등 소소한 습관들이 자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기 관리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자 남에게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3. 불평보다 유머가 많으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불평부터 하시고
어떤 분은 유쾌한 농담으로 모두를 웃게 만드십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한 어르신이 무릎이 아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이놈의 무릎, 그래도 아직은 내 무릎이라 고맙지 뭐.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계시면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은 불편함이 있어도 사람을 편하게 만드십니다. 웃게 만드는 사람 곁엔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머 있는 어른을 보면 마음이 젊은 분이시구나 하고 자연스레 존경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 들수록 잦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평과 잔소리입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옛날이 좋았지, 자식들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은 듣는 이도 지치고 결국 대화가 단절되고 맙니다. 결국 사람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에서 나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하루 한 번 웃긴 이야기 하나 준비하기. 옛날 이야기든 요즘 유행어든 유머 하나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2. 불평이 나올 땐 칭찬으로 바꿔보기. 얘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그래도 당차고 똑똑한 구석도 있어. 3. 웃는 표정부터 연습하기. 유머는 꼭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밝은 표정만으로도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4. TV 대신 코미디 영상 보기.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도 유쾌해집니다. 인생이 고단하다고 얼굴까지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듦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여유,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기억하세요. 불평은 관계를 줄이고 유머는 관계를 이어줍니다. 4.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분들은 절대 한 가지를 놓지 않으십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는 나이를 이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실제 사례. 76세에 유튜브를 시작해 직접 편집도 배우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손주가 알려준 스마트폰 기능을 메모해가며 익히고 질문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런 자세라면 나이 들어서도 함께하고 싶다는 댓글이 이어졌죠.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게 뭐야? 어떻게?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는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걸 배우면 자신감과 생동감이 생기지 않나요? 나이 들수록 이 나이에 뭘 나는 이제 늙었어라며 스스로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건강정보,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세대와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노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하루에 한 단어, 한 기능만 익히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 영어 단어 하나라도 좋습니다. 적어두고 반복해서 말하고 써보기. 2.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기를 두려워 마세요. 손주, 자녀, 동네 젊은이에게 이건 어떻게 써? 그 자체가 대화의 시작이고 세대 공감의 다리가 됩니다. 3. 소규모 강좌나 유튜브 강의 활용하기. 무료 스마트폰 교실, 동사무소 교육, 유튜브 검색만 해도 훌륭한 배움터입니다. 4. 책이나 신문을 매일 10분씩만 읽기. 꾸준함이 곧 실력이 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배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젊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새로 알게 된 한 가지가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5. 말투가 부드럽고 따뜻하십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경험 있으시죠? 늙어도 호감 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한 할머니는 늘 대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을까?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말이 많지 않아도 말끝마다 사람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툭툭 던지는 말보다 조금만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립니다. 말투가 온화한 분 옆에선 긴장이 풀리고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 들수록 말투가 딱딱해지고 단호해지기 쉽습니다. 그걸 왜 몰라? 내 말이 맞잖아 같은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순간 존경보다 거리가 생깁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말 전에 한번 멈추기. 감정이 올라올 땐 3초만 쉬고 말하세요. 지적 대신 공감을 먼저 표현해 보세요. 2. 긍정적인 말 습관 들이기. 안 돼보다 이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 제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3. 해라 대신하면 어떨까? 로 말하기. 명령형보다는 제안형 말투가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을 줍니다. 4. 감탄사 활용하기. 정말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말에 감정을 더하면 공감과 연결이 생깁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느낌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당신이 남긴 말이 아니라 그 말에서 느껴진 따뜻함이 남는 법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6.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열려 있으십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분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젊은 세대와도 거리낌 없이 소통하려는 자세입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서려는 그 열린 마음이 진짜 품격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 74세의 한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유튜브 쇼츠를 보고 유행어도 따라하십니다. 손주가 틱톡을 보여주면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고 흥미롭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손주도 할아버지를 친구 같은 존재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해하려는 태도 하나로 세대 간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 이해받지 못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금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차이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애들은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쉽게 하십니다. 그 말은 곧 상대를 단절시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소통을 포기하면 점점 외로워지고 결국 세대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젊은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건 틀렸어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2. 신기해하기, 비판하지 않기. 틱톡, 유튜브, 신조어 등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게 뭐야? 한번 보여줘. 라고 하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3.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검색, 앱 설치 등 배우려는 자세 하나로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4.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질문 하나. 내가 지금 가르치려 하나, 들으려 하나?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소통이 달라집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소통은 이해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와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아보세요. 그 다리 위로 사랑과 존경이 오갈 수 있습니다. 7. 감사를 표현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는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실제 사례. 80세 할머니가 택배를 받아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죠?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택배기사는 감동을 받아 한참을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한마디의 감사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사받았던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한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당당하고 밝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감사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도움, 주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말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고립되고 섭섭함이 쌓이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고맙습니다를 하루에 5번 말하기. 식사 차려준 가족, 문 열어준 사람, 전화해준 친구에게 습관처럼 감사 인사를 입에 익히세요. 2.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예, 오늘 하늘이 맑아서 좋았다.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서 편했다. 3.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기. 문자, 전화, 쪽지 한 장으로도 고마운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4. 사소한 도움에도 반응하기. 그거 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편했어요. 감사는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면 충분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주변을 밝게 만들고 자신의 삶까지 따뜻하게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나이보다 당신의 인격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타인을 먼저 존중하십니다. 존중은 나이 아닌 태도에서 나옵니다. 2.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십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모습이 신뢰를 만듭니다. 3. 불평보다 유머가 많으십니다. 유쾌한 태도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4.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 진짜 젊습니다. 5. 말투가 부드럽고 따뜻하십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6.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열려 있으십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됩니다. 7. 감사를 표현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특징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충분히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